우리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자주 댄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한다. 일정이 겹칠 때 가장 먼저 취소되는 목록이 주로 운동이었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운동은 허세를 부리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다. 육체 운동은 자신을 위해 투자한 것 중 가장 큰 수익을 제공하는 효자 종목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들에 대한 해독제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나중에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이 신체에 주는 엄청난 효과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뇌를 총명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운동은 소화, 신진대사, 신체 탄력, 힘, 골밀도를 향상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운동은 똑똑한 유전자를 깨우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우울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진다. 운동의 효과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 단 1시간 운동으로 뇌가 더 총명해질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복잡한 수학식을 계산하는 방법, 비행기 조종법이 자동적으로 뇌에 각인되지는 않는다. 대신 더 빠르게,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통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다. 일단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자. 빠르게 걷기로 동네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기분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어떤 식으로 즐거워지는지에 주목하자. 빠르게 걸으면 숨은 찰지언정 분명히 이전보다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더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19세기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약간의 추가적인 운동으로 당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라. 나는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뒤에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 활동적인 행위보다는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운동을 건강해지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다 30살 무렵부터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전국 각지의 학교들은 되도록 많은 기본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체육 수업을 줄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부분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뒤처진 미국 학생들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의 하락이었다. 그래서 수학을 늘리고 운동을 줄이기가 유행병처럼 퍼졌다. 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다. 단독이든 팀이든 간에 스포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누렸고 이런 시간을 줄인 학생은 그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이때부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운동을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운동의 장점을 보여주는 단편적 증거들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어 신체 단련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신체 단련을 주로 레저나 스포츠의 한 형태로만 여겼다. 이제 운동생리학은 정식 연구 분야가 되었다. 운동이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좌식 생활 증후군, 일명 카우치 포테이토 증후군이 뇌를 쇠퇴시키거나 몸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런 위험은 체형과는 무관하다. 체중과 상관없이 단순한 활동 부족은 비만보다 2배나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건강 뉴스를 꾸준히 접해왔다면 한자리에서 주야장천 텔레비전만 보는 이른바 카우치 포테이토를 흡연자에 빗대거나 앉아만 있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흡연이나 다름없다고 쓴 기사 제목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 두 습관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좌식 생활보다 흡연이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에 훨씬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신체 활동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만 있으면 돌연사나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좌식 생활이 유발하는 위험은 대부분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이 적은 양의 혈당만 사용하게 된다. 즉, 앉아만 있으면 더 많은 당이 정체된다는 의미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중지방, 고밀도 지질 단백질, 안정혈압,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앉아있는 것은 근육을 일종의 휴면 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는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감소시켜 위축과 파열로 이어지게 한다. 게다가 혈액 내 지방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 생산이 중단되어 지방이 더 많이 순환하게 된다. 이렇게 신진대사 효율이 곤두박질 치면 우리 몸은 칼로리 소모를 중단해버린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활동적으로 변하면 단 몇 분간의 움직임만으로도 엉덩이에 가해지는 나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운동 부족은 조기 질병과 사망의 위험 요인이지만 거창한 운동이 아닌 간단한 움직임만으로 비극적 운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015년 유타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는 매 시간 2분씩 가볍게 걸으면 3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33%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단 2분이다. 이 짧은 시간이 건강을 견인하는 것이다. 매 시간 120초만 투자하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앨 수 있다.